갑질, 노시니어 존, 꼰대 현상, 어떨 때는 정치 이야기도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는 나대로 인생을 살 테니까 니들은 나한테 타치하지 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기운이 입으로 이렇게 쏟아져요. 호몽이라는 이름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주로 하는 이용호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노시니어존 논란. 노시니어존 카페의 반전 여정주. 흡연 말리자 커피 뿌린 카페 진상남 결국 입건. 예, 맞습니다. 커피숍이랄까요?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상이었는데 흔히 하는 말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손님들이죠. 커피를 쏟고 엎지르고 주인한테 함부로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기분 나쁨, 이것을 참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 꼰대세대, 나는 또 소비자니까 니들은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나쁜 어떤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갑질 행동이 아니었나, 상당히 좀 씁쓸한 영상이었습니다. 노시니어존도 사실 카페 사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 친구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만나보면요, 나는 나대로 인생을 살 테니까 니들은 나한테 타치하지 마.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겠다. 니들은 기분 나쁘든 말든 알아서 들어라,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건 진짜 대화의 단절을 선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정치 이야기도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버리고, 캠핑 가서 정치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가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막 필터링 없이 그냥 투과하면서 듣는 사람들을 열이면 열 다 불편해하죠. 노시니어존도 그냥 이쁘다고만 했겠습니까? 안 돼도 대충 상상이 되죠. 분명히 나이가 들면 느려지고 위로 기운이 많이 올라서 말이 많아지고 꼰대짓 자주 하게 되고, 갑질은 좀 다른 거죠. 갑질은 젊은 사람들도 갑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갑질하는 경우도 간혹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런 진짜 진상손이 많고 MZ세대들 젊은 사람들만 상대해서 영업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노시니어존을 이렇게 붙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 문화의 성숙도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노멀했어요. 심지어는 그때는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고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우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50년대생 이상 세대들은 참 불행한 세대죠. 전쟁을 겪고 이런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은 전체적인 평균을 내자면 입이 대체로 이렇게 다물어지는 세대, 기가 죽어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 60년대생부터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단 인구 분포에서도 많아요. 우리 경제생활의 주 소비층이 또 그 세대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안정성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막 소비하고. 그런데 이 세대가 제가 흔히 발견하는 데를 보면은 자기가 힘들게 살아왔고 이 부를 이뤘으니까 내가 있을 때는 좀 큰소리 치면서 쓰고 싶어. 꼭 갑질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대우받고 쓰고 싶어. 이런 관점이 강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지선다형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정답을 구하는 방법론에서 서툴러요.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게 되고 그게 맞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고 갑질, 노시니어존, 꼰대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노시니어존, 그 카페 글도 있었고 은행에서 노시니어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본질은 시니어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의 광고였는데, 사진에는 마치 은행 출입을 하지 말라는 광고를 딱 연상시키게끔, 그거 딱 보는 순간 저는 거기에서 조금 빈정상했어요. 사진이 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 머릿속에는 얼마 전에 그 카페 노시니어존을 본 게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광고를 쳐다보니까 이거 너무 바이럴 마케팅이다. 각인시키는 거에 대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안 좋은 느낌을 주게끔 하는 것도 과연 광고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맞는 걸까? 저는 오히려 안 가고 싶어요. 나는 그런 혜택 받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시니어가 되다 보면 잘 삐집니다. 기분 나빠서라도. 자꾸 이렇게 소통이 특히 기성세대로 넘어가고 시니어로 넘어가면 훈시가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이쪽에서 대답을 하면 이쪽에서 답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인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나는 후배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기운이 입으로 이렇게 쏟아져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남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대화의 장에 들어가면 보통 훈시조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라고 하는 시니어 세대들이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저희 동창들만 하더라도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아니고 각자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술을 안 먹는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좀 재밌습니다. 가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그것이 없이 그냥 내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면 듣고는 있는데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새 잘 지내? 요새 재미있어? 이런 말이 대화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도 넓은 범주 내에서 훈시예요. 정확하게 애들하고 대화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 관심 있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주제를 던져야 대화예요. 얘가 아이유를 좋아한다면 아이유 이야기를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대화지. 너 노래 좋아해? 그렇게 기성세대나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면요, 노래 좋아해도 저는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이유 노래 제목을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나 이 노래 괜찮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입이 벌어지면서 말문이 막 튀어가지고 본물처럼 쏟아지죠. 이게 대화 방식이거든요. 평소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토론 문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외국에 유학 간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주제 토론을 할 때래요. 자기는 길어 1분 하면 끝나버리는데 미국 친구나 유럽 친구들은 혼자서도 막 30분, 1시간을 그냥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죠. 억지로 배우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토론이 중요하냐면 토론이 곧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이슈를 가지고 반박을 하려면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사지선다행에 아주 입각해가지고 답을 자꾸 주려고 해요. 자꾸 나무 이야기에 길을 닫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점점 좀 강화돼요. 우리 동창들 이렇게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을 특히 여자 동창의 습관이 이런 게 있어요. 애만 보면은 공부가 그냥 자동적으로 발사가 된대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부모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지는 애의 이미지는 항상 책상 앞에 책을 보는 이미지로만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그 외에 있는 자리, 그 외에 있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하고 있어.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15년 전, 2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참 무섭더라고요. 소통이 어려워요. 어느 순간 실버 세대라는 말을 쓰다가 그게 너무 좀 노인네를 지칭하는 것 같다 이래서 몇 년 전부터 시니어란 말이 좀 대두된 것 같아요. 에이지즘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차별화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에이지즘입니다.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부적인 것은 나이가 한 단계 물리적인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생기는 건데 스스로가 그 대응을 하고 자꾸 젊어지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에이지즘이라는 대우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에이지즘도 나이가 되면은 사회가 그렇게 차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스스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적인 어떤 체력적인 관리, 건강관리 얘기를 떠나서 마인드는요 20대하고 똑같아요. 60대가 되더라도. 근데 사회는 이미 노땅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은 은퇴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거기서 되게 상실감도 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제 노땅 됐으니까 꼰대 됐으니까 이대로 살다 가지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났을 때 조금 또 동지에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사실은 주장하는 게 영신이어가 되라.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특히 요즘 작년 말부터 나왔던 챗GPT 비슷한 세대 이야기하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는 진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툭 해보는 게 아니고 체화될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버릇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영신이어다. 에이지즘의 탈출 방법은 영신이어가 되십시오.